폐경 후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 5가지. 저도 5년 전 여러분과 똑같이 폐경을 겪었습니다. 의사이지만 직접 겪어보니 정말 다르더군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병원 여성건강센터 김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흰 가운을 벗고 55세 여성으로서 여러분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거나 곧 겪게 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바로 폐경입니다. 의사이지만 책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겪는 건 정말 달랐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50대, 60대 여성분들 중 70%가 폐경 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건강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난달에는 2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살았지만 그 친구는 평소 자신의 가슴 통증과 숨가쁨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영아, 나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까운 친구에게 폐경 후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환자들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폐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이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뼈, 심장, 뇌, 피부, 그리고 거의 모든 장기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폐경으로 이 방패가 사라지면 우리 몸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폐경 후 반드시 관리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건강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의학책에서 찾을 수 있는 딱딱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1000명 이상의 폐경 여성들을 진료하며 쌓은 실제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여성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의학적 용어는 최대한 자제하고 쉬운 말로 설명드리오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폐경 후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까요? 이 질병이 무섭고 치명적인 이유는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였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의 이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식사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냥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뼈는 이미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폐경 후 8년 동안 아무런 검사나 관리 없이 지내는 동안 그녀의 뼈는 매년 2~3%씩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65세 이상 여성이 고관절 골절을 겪으면 그중 20%, 즉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사망합니다. 이는 많은 암보다도 높은 사망률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대부분은 이전처럼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고 요양시설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왜 폐경 후에 뼈가 이렇게 위험해질까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 뼈를 부수는 세포들이 갑자기 활발해지고 뼈를 만드는 세포들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이로 인해 폐경 후 첫 5년 동안 최대 20%의 뼈 밀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보다 원래 뼈 밀도가 낮은 경향이 있어 더 위험합니다.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 중 골다공증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의 약 40%가 이미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몸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진행되었더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꾸준한 관리로 뼈 밀도가 오히려 증가한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충분한 칼슘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위험도가 높다면 약물 치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지만 건강관리 소홀로 목숨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뼈 건강,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골밀도 검사 예약을 잡으세요. 50세 이후나 폐경 직후부터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유방암이나 자궁경 부암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분들 심장병과 뇌졸중이 여성 사망 원인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년 유방암, 자궁경 부암, 난소암으로 돌아가시는 여성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여성이 3배나 더 많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폐경 전까지 여성은 심장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다가 폐경 후에는 이 보호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3세의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그녀는 폐경 후 2년 동안 가끔씩 목과 어깨가 아프고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숨이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심장마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살았지만 회복 후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교수님, 제가 남자였다면 이런 증상들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인 저는 그냥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성의 심장마비 증상은 남성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처럼 가슴을 움켜쥐는 통증보다는 목이나 턱, 팔의 통증, 갑자기 심해진 피로감, 숨가쁨, 메스꺼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증상 때문에 여성 자신도 때로는 의사들조차도 심장마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심장마비는 발견이 늦어져 치료 시작이 지연되고 결국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왜 폐경이 심장병 위험을 높일까요?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몸의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보호 기능이 폐경과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10년간 1000명의 여성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폐경 후 심장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여성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건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 증가입니다. 작년에 만난 60세 이 여사님은 폐경 후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심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지금은 절반이 마비된 상태로 딸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저에게 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제가 더 신경 썼을 텐데.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폐경 전후로 콜레스테롤 검사와 혈압 측정을 포함한 심장 건강 검진을 반드시 받으세요. 여러분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둘째, 짠 음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을 줄이고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이런 식습관은 심장병 위험을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마비 위험을 25% 낮출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꾸준히 걸은 분들은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이상 신호를 절대 그냥 나이 탓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원인 모를 피로감, 목이나 턱의 통증, 갑작스러운 숨가쁨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여러분, 폐경 후 심장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심장병은 소리 없이 다가와 갑자기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폐경 후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10년 넘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폐경은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심장 건강 검진을 예약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선택은 바로 지금 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경 후 급증하는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 후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고 특히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들 살찌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단순한 나이살 아닙니다. 몸의 지방 분포가 완전히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57세 송 여사님은 평생 날씬한 체형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폐경 후 3년 만에 8kg이 증가했고 허리둘레가 10cm 늘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옷 사이즈인데 바지만 계속 작아져요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이미 당뇨병 전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폐경 전 여성의 지방은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쌓이며 이런 피하 지방은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지방이 복부, 특히 내장 주변에 쌓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라 독소를 내뿜는 공장처럼 작용하며 혈당을 높이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는 물질들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제가 500명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폐경 후 5년 이내의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겉으로 볼 때 마른 여성들 중에서도 20%가 마른 비만으로 당뇨병 위험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위험은 당뇨병 발병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합병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 여사님은 폐경 후 10년 동안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다가 발에 작은 상처가 결국 발가락 절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녀는 이제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당뇨 합병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64세 최 여사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로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기대했던 손주와의 여행은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째, 폐경 전후로 정기적인 대사 검사를 받으세요.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지질검사, 허리둘레 측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체중보다 허리둘레에 더 주목하세요.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 85cm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매달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식단을 바꾸세요. 폐경 후에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게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흰밥과 설탕, 과자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채소를 늘리세요. 넷째,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폐경 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폐경 후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지만 6개월간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녀는 폐경이 제 건강의 적신호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생활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폐경 후 내장 지방 증가와 대사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혈당 검사를 예약하고 허리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폐경 후 건강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과 기억, 인지,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신가요? 폐경 후 뇌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약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이 오래 살아서가 아닙니다. 폐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60대 초반의 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폐경 후 몇 년 지나면서 수업 중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수식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녀의 뇌에는 이미 경도인지장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치매의 초기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머릿속에서 내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해주지 않았어요. 여성의 뇌는 여성 호르몬에 크게 의존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혈류를 유지하며 뇌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폐경으로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뇌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5세 이전에 조기 폐경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치매 위험이 무려 7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폐경 후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는 여성 중 약 30%가 5년 내에 경도인지장애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온 박 여사님은 평생 번역가로 일하셨는데 폐경 후 점점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문장 구성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던 직업을 잃은 상실감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이 여사님은 치매가 진행되어 결국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0년 함께한 배우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뇌 건강도 관리할 수 있고 인지 기능 저하는 많은 경우 늦출 수 있습니다. 첫째, 뇌를 계속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새로운 취미,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퍼즐 게임 같은 정신적 자극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에 3번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 혈류가 개선되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밤에 잘 자지 못하면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병, 높은 콜레스테롤 같은 혈관 위험 요소를 관리하세요. 뇌 건강은 심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폐경 후 기억력 저하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한 후 2년 만에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치매가 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보다 더 활발하게 살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뇌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뇌를 사용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매일 걷기를 실천하세요. 자신의 정신과 기억, 그리고 자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경 후 여성들이 가장 말하기 꺼리지만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요실금과 골반장기 탈출증입니다. 웃을 때마다 속옷이 젖어요.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요. 앉았다 일어날 때 아래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증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폐경 후 여성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요실금을 경험하고 약 20에서 30%가 어느 정도의 골반장기 탈출을 겪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58세 최 여사님은 첫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고 웃지도 못해요. 며느리와 손주들과 놀러 가는 것도 점점 피하게 돼요. 그녀는 3년 넘게 이 문제를 혼자 참아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김 여사님은 골반장기 탈출이 심해져 걸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부부관계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치료를 받았을 텐데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성 호르몬은 골반 근육과 요도, 질 조직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이 조직들이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게다가 출산 경험, 비만, 만성 변비 등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요실금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과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참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폐경 후에는 두 유형 모두 크게 증가합니다. 골반장기 탈출증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 자궁, 방광, 직장이 본래 위치에서 내려와 질 쪽으로 탈출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불편함, 통증, 성생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조사에서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 중 70% 이상이 의사와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서 어차피 치료법이 없을 거라서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첫째,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골반적 근육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세요. 올바르게 수행하면 요실금을 50에서 70%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30회에서 40회 정도 반복하세요. 둘째,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만은 복압을 증가시켜 요실금과 골반장기 탈출을 악화시킵니다. 몇 킬로그램만 감량해도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비를 해결하세요. 만성 변비는 골반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충분한 물과 식이섬유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물리치료사는 올바른 골반저 운동법을 알려줄 수 있고 의사는 국소 여성 호르몬 크림, 수술적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최 여사님은 3개월의 치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놀이공원도 가고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도 떨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요실금이나 골반장기 탈출증은 숨기고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활동적이고 즐거운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폐경 후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5가지 심각한 건강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요실금과 골반장기 탈출증. 이 문제들은 무서울 수 있지만 모두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필요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나이의 숙명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